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널널한 개발자입니다. 오늘은 2022년 4월 22일 금요일이죠. 네, 오전입니다. 8시 한 35분 정도 됐는데 간밤에 영상을 올렸더니 바로 또 질문을 주셔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운영체제로는 강의를 만들 거긴 한데 네, 뭐 이미 여러 번 사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. 근데 이제 좀 계속 질문을 하시니까 뭐 그때그때 또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. 자, 어제 도커 이야기하면서 프로세스 이야기는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더 하자면 이 프로세스라는 것이 이게 단위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. 어떤 관리의 단위예요, 관리. 어떤 관리의 단위인데 이 관리의 주체는 당연히 OS가 합니다. 그래서 운영체제가 뭐 이제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연산할 거리인데 연산거리죠. 그러면 연산이라고 하면 어떤 명령어가 하나 있어요. 그럼 이거 한번 하고 뭐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. 이렇게 계속 쭉 내려간다. 쭉 내려간다. 이런 식으로 쭉 뭔가 해 내려가는데 이게 연산이라는 게 대단히 연속적이죠.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쭉 가게 돼 있는데 이 연산의 어떤 하나의 이것이 흐름을 만들거든요. 흐름을 만들어요. 근데 이 흐름이라는 것이 프로세스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계에 있어요. 근데 이 흐름을 어떤 플로우라고 할 때도 있고 영어로 말할 때 컨텍스트라고 할 때도 있고 하여튼 좀 그래요. 근데 어쨌든 이 흐름이 있는데 막 연산하다가 외부 요인 혹은 변수에 의해서 흐름이 바뀌기도 하죠. 그런데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하나가 존재한다면 거기에 스레드도 한 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. 반드시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흐름이 한 개가 아니라 n 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한 프로세스 내부에 이런 흐름이 얘가 1번이었다면 2번이라고 그래가지고 흐름이 또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흐름이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동시에 그리고 각자 작동해요. 이렇게 한 프로세스 내부에서 개별화된 코드의 실행, 그러니까 이 흐름이라는 게 실행을 의미하겠죠. 실행 순서 흐름, 실행 흐름이 여러 개로 나뉘는 게 이 각자의 흐름을 얘를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데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게 한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개가 되면 그러면 이때는 이제 멀티 스레딩이죠. 에이, 뒤가 또 잘리려고 그러니까 글씨가 이상해지네. 안 그래도 글씨 못 쓰는데 죄송합니다. 더 못 쓴다? 멀티 스레딩. 조금 잘렸는데 이해해 주시고요. 멀티 스레딩. 그래서 이 멀티 스레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세스가 여러 개면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는데 한 프로세스 내에 흐름이 여러 개, 실행 흐름이 여러 개면 그때는 멀티 스레딩이라고 한다.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감이 안 와요. 자, 이걸 이제 조금 깊이 있게 그래도 한번 가봐야죠. 자, 그러려면 이제 개념적인 이해는 저렇구나 하시고 자, 컴퓨터의 세계는 제가 늘 강조하죠. 네,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다. 이 점 뭐 늘상 해오던 얘기라. 그럼 여기 유저 모드, 커널 모드, 여기 하드웨어 이렇게 된다라고.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그 하드웨어 수준에서 이제 지금 사실 커널 얘기할 건 아닌데 하드웨어 수준에서 CPU 같은 전산 자원이 존재하잖아요. 만약에 그럼 얘가 이제 CPU인데 이 CPU들이 뭐 코어가 여러 개겠죠. 그러면 0번 코어, 1번, 2번, 3번에서 4개의 코어가 있다고 가정하고 연산할 때는 하드디스크는 필요 없어요. 기본적으로 이제 램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붙어갖고 이제 작동을 하는데 램은 좀 용량이 크니까 CPU는 안에 메모리가 있지만 굉장히 작죠. 뭐 어쨌든 얘를 이제 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1차 메모리 주격 장치죠. 어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잖아요. 그럼 자 여기 이렇게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갖고 얘기할게요. 근데 여기 어떤
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 내부에서 얘가 이제 이 안에 연산 코드들이 잔뜩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연산을 쭉 해 나갈 텐데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 연산인데 이 연산이라는 걸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전산 자원은 당연히 CPU입니다. 그러니까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얘가 OS인데 얘 입장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저 프로세스가 잘 작동하도록 지원해 줘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저 프로세스 보고 야 너 있잖아 그 CPU 0번 써 이렇게 준단 말이죠. 근데 연산 과정에서 CPU는 반드시 연습장이 필요해요. 그 저 연습장이 필요하다. 이 연습장이 뭐다? 이게 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은 이 메모리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일정 단위로 잘라요. 보통 페이지 단위라는 걸로 자르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쭉 잘라 가지고 이 프로세스한테 야 너 있잖아 여기 요거 그 다음 또 요만큼 더 필요하면 뭐 얘기하고 이거 너가 써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 그죠? 이렇게 이거 네 거야 네가 알아서 잘 써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하드웨어 수준에서 말하면은 이거는 피지컬이죠. 이거는 피지컬 메모리예요. 이건 피지컬 메모리인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모든 프로세스는 이때 쓰는 이 연습장 메모리라고 하는 것이 램을 직접 쓰지 않아요. 그리고 메모리라는 것을 어떤 다른 형태로 추상화시켜서 쓰는데 그거를 이제 버추얼 메모리라고 한다.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OS한테 야 있잖아 너 이렇게 다이렉트로 네가 CPU 쓰고 네 맘대로 어느 저기 뭐야 피지컬 메모리에 다이렉트로 접근하고 이러면 안 돼? 내가 시키는 대로 어느 범위로만 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나마 CPU는 좀 난데 요건 사실은 약간 세모입니다. 왜냐면 내가 좀 지정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요. 근데 이제 메모리는 정말 안 돼요. 그래서 운영체제가 어떻게 하냐면 너가 쓸 수 있는 메모리는 이렇게 이만큼이야 라고 지정을 해줘요. 이렇게.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 메모리인데 그러면 이 메모리가 이렇게 또 여기도 똑같아요.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상 메모리 시스템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뭐가 특징적이냐면은 피지컬 메모리를 당연히 포인팅해서 프로세스가 써야 되는데 이놈이 프로세스가 이제 아까 요렇게 직접 피지컬로 가는 게 아니라 가상 메모리 상에서 나 이거 써야지 그럼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. 요것도 써야지 이렇게 쓰겠죠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요 앞에 놈하고 그 저 뒤에 이제 그 요 제가 형광펜으로 칠하는 뭐 요런 공간이 있다고 해보자고요. 이걸 이제 왜 제가 형광펜으로 펜으로 쳤냐면은 메모리라는 게 컴퓨터에서는 두 종류거든요. 램만 있냐? 그렇지 않죠. 저 밑에 가면은 이거와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 하드디스크 같은 놈이 있죠. 우리가 이런 걸 2차 메모리라고 불러요. 2차. 램이라고 하는 건 1차 메모리고. 그런데 램하고 하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연속된 메모리로 추상화한 게 그게 버추얼 메모리거든요. 무슨 얘기냐? 쉽게 말해서 이 빨간색을 따라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즉 피지컬 메모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놈을 따라갔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하드디스크가 나와버릴 수도 있다 얘기예요. 하드디스크가.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하드디스크 즉 2차 메모리인데 이 프로세스한테 운영체제는 너 이거가 그냥 램인 줄 알고 그냥 써. 지금 램이 좀 모자라거든. 그러니까 그냥 하드인데 좀 느리긴 할 거야. 미안한데 그냥 좀 써. 그래도 네가 작동이 안 되는 것보다 낫지 않니? 뭐 이런 식이에요. 그래서 얘가 이 어떤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면 메모리를 한번 찾아갈 때 두 번 거쳐가게 돼 있어요.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게 가상 메모리지만 이 공간 있죠. 이 공간. 이 버추얼 메모리 공간 있죠. 이것을 운영체제가 어태치 할당해서 어태치 해주는데 프로세스한테 해줘요. 이렇게. 근데 만약에 이 프로세스 내부에 스레드라고 해가지고 흐름이 또 하나 존재하고 여기 흐름이 두 개 존재하고 만 이렇게 됐다 쳐봐. 그러면 이 스레드라고 하는 애들은 무조건 지가 작동할 수 있는 범위의 영역이 이 가상 메모리 속으로 제한돼요. 요약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
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,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일단 이렇게 외우자. 이렇게 일단 프로세스라고 하는 놈은요, 프로세스라고 하는 어떤 작업이 있다면, 이런 작업이 있다면 프로세스는 최소 한 개의 스레드를 가져요. 스레드가 있어요.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소위 실행을 시켜서 연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스레드 단위로 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, 이게 이제 아까도 계속 강조하지만 OS는 버추얼 메모리, 이거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잖아요. 이 메모리라고 하는 거를 프로세스한테 할당해요. 이걸 프로세스한테 준다.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어떤 공간, 정확히는 이제 제한된 공간이에요. 그럼 누구한테 제한됐냐? 이 프로세스로 제한된 거예요. 그래서 따라서 이게 중요한데, 프로세스에 속한 모든 스레드는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, 프로세스의 버추얼 메모리로 공간이 제약된다. 이거를 잘 아셔야 돼. 오케이? 그리고 스레드라는 것이, 얘가 이제 사실상의 이제 실질적 연산을 하는 주체죠. 연산 코드라는 게 이제 보통 스레드 단위로 실행이 돼요. 그래서 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제약된다는데, 이런 게 이제 멀티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, 프로세스 안에 이제 스레드가 N개가 됐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멀티 스레딩이 될 텐데, 이 멀티 스레딩이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따라오는 말이 동시성이라는 말 나오고요. 이 동시성 이슈가 나오다 보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동기화 이슈가 나와요. 이 동기화 이슈 뭐냐? 별거 없다.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요,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.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은, 대한민국의 어떤 행정 체계상 한 가구라고 생각하세요. 주민등록 등본상에서 이렇게 동거인들 있죠.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뭐 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죠. 그러면 한 가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한 가구한테 국가 이제 뭐 어쨌든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부여돼요. 그러니까 행정상 1인 가구라는 것도 있지만, 자 어쨌든 한 가구라고 해서 집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, 이 집이라는 공간 전체 있죠. 이 전체의 공간이 있죠. 근데 이 한 집에, 한 가구 안에 여기 세대원이 있잖아요. 세대원, 즉 들어가서 사는 사람, 나랑 가족을 이루어서 동거하고 있는 사람. 뭐 만약에 이제 세 사람 산다고 칩시다. 만약에 세 사람이 살고 있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이 3개라고 칩시다. 방이 3개라고 쳐요. 그러면 뭐 1번 방이 있고 2번 방이 있고 3번 방이 있고, 뭐 이 각자를 뭐 여기는 철수가 산다라고 하고, 이 방에서 이건 영희의 방이고 이건 길동이 방이라고 치자고요.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, 이 집이라는 것에서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쓰죠. 각자 쓴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그걸 제외하고 거실이라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엌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공용 공간이죠. 그러니까 철수도 쓰고 영희도 쓰고 길동이도 써요. 그래서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,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프로세스에 할당된 버추얼 메모리 공간이에요. 이것이 버추얼 메모리 공간이에요. 그 다음 여기 이제 그 세대원들 있죠? 그러면 철수는 뭐 지방에서 컴퓨터 할 수도 있고, 영희는 거실 나와 TV 볼 수도 있고, 길동이는 화장실 가서 응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각자 따로 돌아다니죠? 개별 흐름이죠. 그래서 이 세대원이 뭐냐면 얘네가 스레드야.
그러면은 이 스레드가 각자의 역할을 뭔가 하겠죠. 그러면서 거실 공간이든 뭐 화장실이든 부엌이든 공용 공간을 활용하겠죠. 그런데 철수의 공간, 영희의 공간, 길동이의 공간, 각자의 방은 사생활을 위해서 보호해주죠. 그래서 이게 이제 메모리를 좀 쪼개서 쓰는데, 쉽게 말해서 이 각자 쓰는 이 공간 있죠.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라 그래요. 이걸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라 그러는데, 통상의 경우 이거 이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스레드라는 것마다 스택 구조로 관리되는 메모리 공간이 따로 있어요. 스택으로 구조예요. 이제 자료 구조. 그 다음에 거실 같은 공간, 이런 뭐 부엌이든 뭐든 이런 거 뭐냐, 얘가 이제 힙이야.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영역이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세요. 스레드마다 각자 고유한 TLS를 갖고 있고요. 각자만의 자기 방, 스레드를 가져요. 그리고 각자 모여 살고 있는데, 그 범위는 프로세스 수준에 에게 제공된 운영체제가 제공한 공간으로 영역이 한정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. 왜 스레드로 나눌까? 프로세스를 여러 번 실행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?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는데, 일거리가 있는데 할 일이 있어요. 근데 이 일의 양이 이만큼 있는데, 이거를 만약에 뭐 이제 쉽게 말해서 댕겅댕겅 잘라갖고 1번, 2번, 3번 해가지고, 야 이거 철수 네가 해, 이건 영희 네가 해, 이건 길동이가 해, 이럴 수도 있겠죠. 그러면 이것을 이 세 사람이 하나의 팀으로서 각자 업무를 분장하고 리소스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?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그냥 이렇게 가지 말고, 야 너 있잖아, 이렇게 팀으로 묶지 말고 너는 너, 나는 나, 그다음 쟤는 쟤, 이래가지고 각자 따로 할 것이냐,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이냐. 그러니까 공간을, 스페이스를 공유해서 움직일 거냐, 각자 자기 집에서 재택근무하듯이 떨어지면서 갈 거냐, 요 선택일 수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버추얼 메모리라는 게, 만약에 이렇게 각자 따로 떨어지면 버추얼 메모리라는 게 각자 부여되죠. 그쵸? 그러면 각자의 스택도 있고 힙도 있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. 그럼 이렇게 자원을 주는 게 나을까? 아니면은 자원은 버추얼 메모리는 하나만 주고 그건 니네가 스페이스를 공유해서 써 라고 한다면, 둘 중 뭐가 더 효율적인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운영체제 설계 철학이 나와요.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이 위에 해당되는, 그래서 스레드 위주로 뭔가 간다라고 그러면 윈도우 계열이 그렇고요. 리눅스가 약간 프로세스 위주의 어떤 정책을 구사하는 게 특징이죠. 예. 그래서 이제 도커 같은 것도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면 리눅스 환경에 적합한 프로세스 단위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. 뭐가 맞다라고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일의 특성, 뭐 해야 할 뭐의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.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얘기는 또 언제 기회 되면 더 하는 걸로 하죠. 네, 질문이 간밤에 새벽에 또 잠을 잊고 공부하신 분들이 계셔서,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서 강의를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 어떻게 불타는 금요일 좀 예정돼 있으신가요? 코로나도 좀 끝나가죠.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좀 말씀드리자면, 금요일 같은 때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친구 만나고 하세요. 바깥에 나가시고, 뭐 만날 친구 없으면 어디 서점이라도 가시든 너무 책상 앞에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, 자기 관리라는 걸 한다는 차원에서, 네. 뭐 영화를 혼자 보러 간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, 뭐 어디 뭐 가시든지 뭐 움직이시든지 뭐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,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는 거 좋은데 그렇다고 너무 과음하진 마시고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